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섬진강 유해 환경, 낙동강 유해 환경 이런 거 잘 모르는. 근데 섬진강을 관리하는 나라에 큰 관청이 하나 생겼다는데 그게 광양에 있어? 그게 구례에 있어? 그게 곡성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역환경청까지 구례나 광양으로 가게 될 경우 하동은 심각한 여러 인구 소멸의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오랜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일정이 낙선 인사 다녀야 될 때도 많고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 드려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의 스케줄을 갖고 또 이후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방송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된 것은 바로 한 뉴스 때문이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급해지고 좀 뭔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뉴스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 하동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함께 공유해 봤으면 해서 방송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모셨거든요. 예,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하동 국민입니다. 강동호라 그러고요.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또 옆에 또 다른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두 분과 방송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도 즐겁고 재미난 방송 그리고 지역 국민들과 함께 유익하면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꼼꼼히 살피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인경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 경남 도의원입니다. 비례대표고 하동 악양 사람입니다. 민호영입니다. 네. 하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으시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누고 또 생각 있으면 보태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스를 하나 보고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하동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선거 기간에 공약했던 것 중에 한 5대 공약 중에 하나 포함이 되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예, 네. 뭐 첫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었고 네. 이제 국도 2호선 확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거의 세 번째로 큰 그렇죠. 메가 공약이었죠. 맞죠. 네. 맞춰야 됩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섬진강 유해환경청 하동 유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아직 신설도 안 됐는데 무슨 하동 유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좀 답답한 하동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에 따라서 곡성군, 구례군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서둘러 발표를 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니 신설에 대한 기사인데 곡성군, 구례군은 뭔 결의안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신설되면은 이 신설된 유역청이 환경청이 어딘가로 가겠죠. 바로 발빠르게 아직 신설도 되기 전에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 특히 섬진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신설되면 우리 지역으로 그 청이 와야 된다. 이렇게 유치 결의안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또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주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곡성하고 구례는 각자 유치원회를 만들겠다 소리를 했어요. 우리 섬진강의 역사와 문화 온전히 하동군에 엄청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민들과 함께 저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입니다. 유치하려면 하동 4만 군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섬진강 유역청 유치위원회를 건설하고 함께 국민과 함께 하자고 김현수 군수님에게 그리고 도의원님에게 국민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바입니다. 일단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까지 4대 강의 유역청만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에 그 유역 환경청이 있고 섬진강 굉장히 중요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섬진강은 지금 유역 환경청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섬진강의 물 관리, 수계 관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공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진강 유역 환경청의 신설의 필요성부터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도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 동네 이름이 하동이잖아요. 네. 물하자 하동. 네. 구례, 광양, 순천, 남원 뭐 중에 다. 뭐 이게 강하고 관계 있는 지명이 없지 않습니까? 강의 동쪽에 있는 땅 하동이니까 섬진강 하면 거의 하동하고 뭐 거의 등치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례에서 뭐 한다, 또 곡성에서 한다, 발원지가 물론 그게 있죠. 실제로 이제 구례까지만 가보면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악양천 수준의 그렇습니다. 네. 하동 시작 전부터 이제 강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끝까지 이제 하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영산강 지역 유역환경청에 이렇게 통제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영산강에 비해서 작지도 않고 그 지역민들의 삶에 미치는 범위가 작지도 않고 그런데 영산강의 통제를 받아야 될 건가? 그러면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먼저 생기고 영산강을 관리했어야 옳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 있었어야 된다. 4대강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4대강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제 유역환경청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섬진강 그때 4대강에 포함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하지 않아서 지금의 그 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네.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섬진강 자체의 그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행정적으로 담보받지 못하고 결국 영산강 유역 그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심지어 상류구역은 그 전북지방환경청이 또 분할 관리하는 이원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섬진강 댐에서 사실 갇혀가지고 제대로 시원하게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섬진강하고 또 남해 바다하고 그게 하구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이 강이 그 넘실넘실 되죠. 근데 물이 제대로 힘있게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이제 짠물이 중류까지 올라오는 염해와 이 문제가 아주 일찍부터 특히 제가 2018년에 그 지역 현장으로 처음 내려왔을 때 어민들께서 집단 폐사된 그 제첩을 들고 이게 강물의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한마디로 강이 아니라 바닷물이 돼버려서 제첩의 서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첩 어민들의 생존권을 이런 염해화 과정에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가 돼버린 이 상태를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들여다봤더니 이게 수계 관리 자체가 섬진강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또 수계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계 관리 기금이 영산강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이 섬진강 수계 관리는 거의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제첩하면 하동 아닙니까? 네. 그 제첩이 뭐 죽고 폐사하고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건. 중요한 문제인데 그 얘기보다는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섬진강 유역환경청의 주요 그 이 신설 주장에 그리고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과거에 이런 홍수 피해, 염해화 피해는 사실상 이렇게 논란에서 살짝 이렇게 숨었어요. 실제적으로 섬진강 유역청이 신설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수계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수량을 바다로 흘러내가고 그 물이 뭐냐면 바다에서 역류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통제시킨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타 지역의 공업지역이나 특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류지방부터 중지방까지 돼서 다 빼갔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도리어 뭐냐면 하동군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됐거든요.
2020년에 있었던 댐 그 수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관리를 잘못해서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인재라고 봐야 되는데, 비단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강물의 생태계 보호 얘기가 더 많이 집중 조명돼야 되는데, 왜 빠졌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를 내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홍수 관리 실패로 인해서 이 섬진강 유역환경청의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해화 얘기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반드시 하동으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뉴스 때문이에요. 지금 반도체 호남으로 집중되면서 사실 재생에너지는 풍부하죠. 호남 지역에 그 뭐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 지자체가 영향을 쏟아 부었고 주민들도 같이 나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아주 좋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7수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물 수급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냐, 호남이.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우리 하동 군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어민들은 또. 그래서 실제로 장관님께서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을 조금 암시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내비치시면서 구례도 가시고, 그리고 하동 여기 송림 공원에도 오고, 또 저기 그 광양시에도 갔어요. 이렇게 세 군데를 방문하면서 섬진강의 물 실태를 실제로 수안공사랑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대거 와서 현장에서 보고도 하고, 또 거기 현장에 많은 주민들도 나오고, 또 광양을 쫓아갔더니 이제 광양에는 그 섬진강 유역환경청 유치위원회가 쫓아와서 플랜카드를 걸고 또 장관님께 압박을 하면서 섬진강 유역환경청은 광양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왜 구호도 섬진강 유역환경청은 그랬더니 이제 광양으로 이거 다 하고, 저 갑자기 저를 옆에 이렇게 불러 세우더니 광양으로 하신 그래서 거예요? 제 광양으로 하길래 끝에 하동으로 한번 혼자 그렇게 초라하게 그러고 왔는데, 전 그때도 하동군은 송림공원에 수자원공사 공무원들과 영산강 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어민들은 또 오시는 줄도 몰라서 현장에 안 온 거죠. 만약에 어민들이 장관이 오는 줄 알았으면은 그것도 섬진강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안 와서 되게 저는 좀 많이 섭섭했는데, 구례는 또 모르겠지만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광양 지금 산단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반도체가 호남으로 유치될 경우 물론 뭐 광주의 군공항 이전 부지에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쪽은 섬진강에 물이 부족하다면은 물을 반도체 산업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지에 필요한 물을 위해서 섬진강 물을 좀 더 가져다 써야겠다 그러면 과연 광양시가 아닙니다.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유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산업에 필요한 그 물의 공급, 그렇지만 생태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지키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지역은 저는 하동이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호남권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실제로 유치되고 그 공장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섬진강의 물을 필요하면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쓸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또 빼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또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제 수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계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동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이해관계가 가장, 그게 그 목적이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동에 유치돼야 된다. 저는 그렇거든요. 섬진강교육환경청이 뭐 신설되면 네. 환경청장님께서 창문을 열고 네. 강물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지역별로 유치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남 곡성군에서는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례군의회는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또 채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례군 의회에서 보면 섬진강 생태계 보존과 환경관리, 댐 운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기관 신설이 시급하고 2020년 수해 이후 꾸준히 제기된 2020년 수해 이후 제기된 게 아닙니다. 2018년 염해와 피해 이후에 꾸준히 제기된 이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구례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2018년 섬진강의 염해 피해 이후에 꾸준히 제기된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요구 하동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뉴스에는 그 다음에 여수시의회가 나왔어요. 여수시의회도 3월에 이 촉구 건의안을 또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저는 이 논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수 국가산다가 광양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은 지리적 인력적 한계로 인해 오염방지와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설을 촉구했다. 여기까지는 환경관리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과연 여수시에서 필요한 물을 더 쓰자라는 논리와 환경을 위해서 섬진강 물은 더 빼면 안 된다 라는 논리가 충돌할 때 과연 여수시의회는 어느 곳에 손을 들어줄까? 라고 할 때 과연 적합한 지역이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는 그 환경청 신설의 가장 큰 목적을 고려했을 때 아니지 않나요? 근데 뭐냐면요, 이러다가 하동 얘기는 어디 갔지? 예, 없이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지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기도 하는데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실제로 신설 논의가 구체화돼서 입법의 진행 과정을 그 정부하고 또 입법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렇게 쭉 봤더니요, 이미 24년부터 꾸준히 그 국회에서 이 관련된 신설 논의가 진행이 됐고 정부도 공감되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성환 장관님께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확정적으로 거의 이걸 추진할 것을 가닥을 잡고 정부 입법안을 보니까 국회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은 추진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신설은 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라는 유치 전이 지역별로 본격화될 텐데 물론 당연히 군도 나서야 되고요. 군의회도 나서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스에 따르면 군도 군의회도 아직까지 하동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서 먼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군수로는 낙방을 했지만 좀 풀뿌리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의 적극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하동 지역에 필요한 풀뿌리 운동에 필요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자원을 끌고 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요. 지난 그 선거 기간에 김종호 의원님이 또 오시고 섬진강 유역 환경청은 하동으로 유치돼야 된다 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저랑 했었고요. 또 하동의 입장을 좀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는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는 그 민간에서의 유치 본부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 도의원님이 좀 함께 공동 대표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그때 당시에 어민들이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이셨어요. 그날 간담회 할 때도
어민분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민분들 대표 그리고 또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유치위원회를 꾸려서 민간 유치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민호영 의원님께서 특히 경남 전체가 이게 같이 싸워줘야 네, 좀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호남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표된 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서의 그 물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경남 특히 하동에 섬진강에 붙어있는 하동으로 유역환경청은 와야 된다라는 아주 단일한 목소리를 경남도 의회 전체 결의안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서 하동도 물론 또 우리 그 강동호 아주 강력한 스피커께서 군의회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의원님들께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군의회도 뭐 촉구 결의안 같은 거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조건 하동으로 와야 된다가 아니라 왜 하동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국회 올라가서 토론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의원님들 설득하는 작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실질적인 그 일들은 심부름은 제가 또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장서시는 거는 우리 두 분께서 좀 분위기를 많이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기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답하시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도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그 일을 떠맡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나서서 유치위원회가 됐던 통합추진본부가 되었던 맡겨주신 일들 다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의기관인 의회도 있고 뭐 군수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열정이 어떤 이유가 정말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집중연조지를 발현시켜서 4만 국민이 함께 해주기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도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하동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우리 전 김영범 국장님께서도 선거 끝나고 한 달 좀 지날 때쯤에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다른 공약은 모르겠는데 진짜 자기는 이 공약이 너무 아깝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섬진강 유역환경청 이와 관련된 이 공약이 너무 아깝다. 근데 뭐 떨어졌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으면 합해서라도 하동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치본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섬진강 유역환경청, 학동강 유역환경청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섬진강을 관리하는 나라에 큰 관청이 하나 생겼다는데 그게 광양에 있어? 그게 구례에 있어? 그게 곡성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생기고 나서 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빠졌네요. 진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그게 하동에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 네, 뭐가 좋을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가 좋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우리 민호영 의원님하고 지금 의원도 보셨었는데 옛날에 80년대 채첩사에서 할머니와 그리고 요 밑에 시장 버스 터미널에서 먹었던 500원짜리 빽빽하게 차였던 채첩 기억하시나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었죠. 사라질지도 몰라요. 네. 관리 못하면. 네. 국민 여러분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어민들의 노력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강이 우리의 기억들을 속에 있는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돼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섬진강 유역청 오면은 오님 한 개청 정도면 한 130명, 150명 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0명 규모의 청 와.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200명이면 네. 200명이면 우리가 유역생 하나를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강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200명 곱하기 4입니다. 5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명의 상주인구 200명의 강계인구 1000명은 그리고 다른 산하기관까지 치면 상주인구 500에 강계인구 2000이 하동군에 들어와서 하동읍에서 새로운 신타운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이쁜 아파트. 오늘 제가 강남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가니까 억수로 높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아주 낮은 것만 봤는데 그래서 광양. 광양. 저는 강남 갔다 오셨다는 줄 알았어요. 아래가 또 여기는 광양을 강남이라 그러나. 우리는 네. 강남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들이 강계인구와 함께 아파트가 들고 신타운이 건설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고. 그리고 많은 강계인구 500명과 강계인구 2000명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녁마다 뭐냐면 음식점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뭐냐면 뭐라도 한 개라도 팔아서 뭐냐면 집에 갈 때 또 다른 것을 사갈 수 있는 한 개의 청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과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게 돈이죠. 그렇죠. 네, 수계관리기금. 결국 뭐냐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을 영산강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 사실 생태계 파괴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 하나 따내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수계관리에 돈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랑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그겁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광주에 하나는 다른 지역의 섬진강 인근에 이게 아니고 신설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분리가 아니라 신설. 그래서 그만큼 예산과 인력 을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있는 걸 반으로 쪼개서가 아니라 인력도 증원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신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계관리 기금, 그 예산이 이 하동에 유치됐을 경우 사람도 오고 돈도 따라오기 때문에 하동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특히나 인구 소멸이 아주 심각한 지금의 하동 입장에서는 절박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동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구례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저는 뺏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구례군 제가 최근에 인구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갑자기 확 치솟고 있습니다. 예, 인구 그래프가. 하동 반대로 아마 처박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 구례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동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역환경청까지 구례나 광양으로 가게 될 경우 하동은 참 심각한 여러 인구 소멸의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동을 사랑하고 이래에 지금보다는 좋은 하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 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동 지역에서 먹고 살 고민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섬진강 유역환경청 농어촌 기본소득, 그 외에 여러 이슈에 대해서 행정만 믿고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